생일날의 배신. 1년에 단 하루, 오직 자신만을 위한 날이 있다면 그날은 어떤 의미여야 할까요? 여기 자신의 생일날, 집 앞 분식집의 붉은 떡볶이 앞에 앉아 있는 한 여자가 있어요. 서인영, 39살의 평범한 주부죠. 매캐한 고추장 냄새와 시끌벅적한 소음 속에서 그녀는 맞은편에 앉아 있는 남편, 최강산의 무심한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생일이 뭐 그리 대단해. 요즘 같은 세상의 생일마다 호들갑 떠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남편의 말은 맵싸한 떡볶이보다 더 아리게 그녀의 가슴을 찔렀죠. 여보, 난 별다른 거 바란 것도 아니었잖아. 그냥 집에서 미역국 한 그릇이라도 끓여주면. 아니, 지금 내가 얼마나 바쁜지 알아? 아파트 대출금에 애들 학원비에 도대체 한 달 생활비가 얼마나 드는데. 그런 상황에서 미역국이고 뭐고 신경 쓸 여유가 어딨어. 강산의 목소리에는 어떤 미안함도 배어 있지 않았어요. 그저 돈 버는 자신의 피곤함만을 토로할 뿐이었죠. 인영은 속으로 생각했어요. 자신이 원한 것이 비싼 선물이 아니었다고. 그저 따뜻한 미역국 한 그릇과 다정한 말 한마디였을 뿐이라고요. 하지만 그 작은 바람마저 사치가 되어버린 차가운 현실이 분식집의 뜨거운 김서린, 유리창처럼 흐릿하게 번져가고 있었어요. 인영의 40번째 생일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남편 강사는 자신이 좋아하는 순대와 내장을 잔뜩 시키며 말했어요. 사장님, 순대 2인분하고 내장도 추가요. 아, 떡볶이는 1인분만요. 인영의 입맛은 조금도 고려하지 않는 주문이었죠. 인영은 떡볶이를 좋아하는데 강사는 순대와 내장을 더 좋아했거든요. 아, 진짜 오늘 회사에서 또 김상무가 나한테 트집 잡더라고. 그 사람 진짜 왜 그러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여보, 그래도 상무님이 당신 좀 챙겨주시잖아요. 지난번에도 챙겨준다고. 야, 그게 챙겨주는 것처럼 보여. 그냥 나를 괴롭히는 거지. 사장도 제정신이 아니고 회사 전체가 엉망이야, 엉망. 강사는 쉴 새 없이 회사 불평을 쏟아냈어요. 당신은 집에서 애들이나 돌보니까 모르겠지만 내가 밖에서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아? 여보, 나도 알아요. 그래서 제가 집안일이라도 완벽하게 하려고. 완벽하게 한다는 게 겨우 그 정도야? 인영아, 솔직히 말했어. 너 요즘 너무 나간 거 아니야? 거울 좀 보라고. 예전에 처음 만났을 때 그 모습이 어디 갔어? 인영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출산 후 늘어난 체중 때문에 남편이 가끔 핀잔을 주곤 했지만 생일날까지 이런 말을 들을 줄은 몰랐죠. 그리고 있잖아. 내가 상무 편 드는 것 같냐고. 내가 지금 누구 편이야? 당연히 당신 편이지. 그냥 좀 참으라는 얘기였어요. 그게 편드는 거지. 내가 이렇게 힘들다는데 남편 말은 안 듣고 남편만 들어주고. 당신 참 이기적이야, 이기적이라고. 강산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주변 손님들이 힐끔힐끔 쳐다보기 시작했죠. 여보, 목소리 좀 낮춰요. 사람들이 다 쳐다봐요. 쳐다보면 어때? 내가 밖에서 얼마나 고생하는데. 생일날 좋아하는 떡볶이 사주는 것만으로도 고맙게 생각해야지. 요즘 같은 세상에 떡볶이라도 사주는 남편이 어딨어. 그 말에 인영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요. 그럼 됐어요. 혼자 드세요. 인영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야, 어디가?
아직 음식도 안 나왔는데. 난 배 안 고파요. 천천히 드세요. 애 둘 딸린 아줌마가 아가씨 때 버릇을 못 고쳤네. 에이, 그래 가라고. 남편의 비아냥이 등 뒤에 날카롭게 박혔어요. 분식집을 나온 인형은 홀로 근처 카페로 향했어요. 걸음을 옮기면서 눈물이 핑 돌았죠. 참 어이없네. 오랜만에 생일 기억해 준다고 해서 조금 기대했던 내가 바보지. 카페에 들어선 인형은 메뉴판을 보다가 가장 비싼 프라푸치노를 주문했어요. 6,500원짜리였죠. 어차피 내 돈으로 사 먹는 건데, 뭐. 달콤하고 차가운 음료가 목을 타고 넘어갔지만 가슴속 응어리는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인형은 핸드폰을 꺼내 사진첩을 열었어요. 아이들 사진이 주르륵 나왔죠. 10살 된 큰딸 지민이와 8살 된 둘째 아들 준호. 애들은 엄마 생일이라고 종이로 꽃도 접어주고 편지도 썼는데 남편이라는 사람은 어쩜 아이들만도 못할까. 1시간쯤 멍하니 앉아 있었을까요? 인형은 마음을 추스르고 집으로 향했어요. 집 앞에 도착했을 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친정어머니였죠. 여보세요, 엄마. 인형아, 생일 축하한다. 오늘 강산이한테 미역국은 먹었니? 아, 네, 엄마. 잘 먹었어요.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어머니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죠. 그래, 다행이네. 애들은 잘 있고. 네, 애들 학원 갔어요. 알았다. 건강 잘 챙기고. 내가 용돈 좀 붙여줄게. 아니에요, 엄마. 괜찮아요. 전화를 끊고 현관문을 열었을 때 거실에서 강산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왔어. 왜 이제 와? 카페에서 좀 있다가 왔어요. 카페. 좋겠네. 한가하게 카페도 가고. 나는 지금 머리 터질 것 같은데. 강산은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애들은 학원 갔잖아. 당신이 데리러 가야지. 알았어요. 인형은 부엌으로 가서 물 한 잔을 마셨어요. 강산이 거실에서 소리쳤죠. 야, 있잖아. 생일 거리는 거 이제 좀 그만해. 솔직히 질려. 작년에는 기억도 못했는데 올해는 기억해서 떡볶이도 사줬잖아. 그것도 안 돼. 인형은 싱크대를 붙잡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래요, 알겠어요. 그래, 그렇게 나와야지. 애 둘 딸린 아줌마가 됐으면 좀 성숙한 생각을 해야지. 인형은 남편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그 얼굴이 더없이 낯설게 느껴졌죠. 참, 있잖아. 강산이 일어나서 옷을 챙겨 입기 시작했어요. 어디 가요? 상무가 또 부른대. 주말인데도 일 때문에 나가야 한다니까. 진짜 짜증나. 일반 사원도 아니고 과장인 나를 주말에도 부르다니. 지금요? 벌써 저녁 시간인데요. 그러니까 짜증나는 거지. 에휴, 빨리 갔다 와야겠다. 강사는 서둘러 현관으로 향했어요. 당신 진짜 회사 일이에요. 그럼 뭐겠어. 내가 거짓말할 이유가 있어. 문이 쾅 닫혔어요. 인형은 그 자리에 멈춰 섰죠. 가슴 속에 서늘한 의심의 싹이 트기 시작했어요. 주말 저녁에 상무가 과장을 부를 일이 뭐가 있지? 설마. 인형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설마 그럴 리가 없어.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뿌리를 내리고 있었죠. 남편이 떠나고 집에는 정막만이 감돌았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아이들이 학원에서 돌아왔어요. 엄마, 생일 축하해요. 지민이와 준호가 인형을 와락 껴안았어요. 엄마, 우리 배고파. 저녁 뭐 먹어요? 그래, 뭐 먹고 싶은데? 피자요. 스파게티요. 아이들의 목소리가 겹쳤어요. 인형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죠. 그래, 오늘은 엄마 생일이니까 우리 외식하러 갈까? 우와, 진짜요? 어디 가요? 엄마가 예전에 자주 가던 레스토랑이 있는데 거기 갈까? 한강이 보이는 곳이야. 좋아요. 아이들은 환호성을 질렀어요. 인형은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했죠. 남편 없이 아이들하고만 조용하게 생일을 보내는 것도 나쁘지 않았으니까요. 세 식구는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섰어요. 차를 타고 40분쯤 달렸을까요? 한강변의 고층 건물에 있는 레스토랑에 도착했어요. 와, 여기 진짜 예쁘다. 지민이가 감탄했어요. 2층 창가 자리에 앉자 한강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죠. 엄마, 여기 아빠랑 자주 왔어요? 응, 결혼하기 전에 자주 왔었지. 아빠가 엄마 생일 때마다 데려와 줬거든. 우와, 아빠 낭만적이네요. 인형은 쓸쓸하게 웃었어요. 그때는 그랬지. 메뉴를 주문하고 음료수를 기다리고 있을 때였어요. 준호가 갑자기 손가락으로 한쪽을 가리켰죠. 엄마, 저기 아빠 아니에요. 어디? 인형이 고개를 돌렸어요. 그리고 그녀는 얼어붙었죠. 창가 맞은편 약 10m 정도 떨어진 곳에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어요. 방금 회사 일로 불려 나갔다던 남편 최강산이었죠. 그의 앞에는 젊고 아름다운 여자가 앉아 있었어요. 회사 상무가 아니라 낯선 여자와 함께였던 거예요. 인형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남편을 알아보기 전에 시선을 돌려야 했죠. 아니야, 아빠 아니야. 닮은 사람이겠지. 엄마, 근데 진짜 똑같은데요. 엄마가 차에 뭘 놓고 온 것 같아. 준호야, 지민아, 잠깐만 여기 앉아 있어. 엄마 금방 올게. 네, 엄마. 인형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꾹 참고 걸음을 옮겼죠. 가까이 다가갈수록 두 사람의 대화가 선명하게 들려왔어요. 오빠, 이렇게 좋은데 처음이에요. 진짜 비싸 보이는데 괜찮아요? 여자의 목소리가 달콤하게 들렸어요. 괜찮지. 오늘 진이 생일인데 이 정도는 해줘야지. 오빠가 제일 좋아. 인형은 그 자리에 멈춰 섰어요. 오늘이 그 여자의 생일이라고요? 강산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자, 생일 축하해. 준비했어. 하나, 둘, 셋.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진이의 생일 축하합니다. 남편이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목소리로요. 여자가 손뼉을 치며 기뻐했어요. 오빠, 감동이에요. 진짜 이런 분위기 좋은 곳은 처음이에요. 그동안 만났던 남자들은 돈이 없었나 봐요. 하하, 그랬구나. 오빠는 돈 많이 버는 사람이니까 걱정 마. 인형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죠. 오빠, 그리고 이거. 강산이 무언가를 건넸어요. 오렌지색 상자.
인형은 그 상자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헐, 샤넬이잖아요. 오빠, 진짜요? 진짜 샤넬이에요. 여자가 상자를 열었어요. 그 안에서 검은색 가죽백이 나왔죠. 헐, 대박. 이거 1,000만 원 넘잖아요. 오빠, 미쳤어요? 이렇게 비싼 거를 저한테. 1,000만 원 정도 하지. 진이 예쁜데 이 정도는 해줘야지. 앞으로 매년 명품 가방 하나씩은 사줄게. 오빠, 정말 사랑해요. 오빠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인형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1,000만 원이라고요? 자신에게는 아파트 대출금을 핑계로 떡볶이 일. 인분조차 아까워하던 남편이 다른 여자에게는 1,000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망설임 없이 선물하고 있었던 거예요. 인형은 큰 걸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갔어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인형의 목소리에 레스토랑의 모든 시선이 집중되었어요. 강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인형이? 회사 일로 나갔다더니 여기서 뭐 하는 거냐고요. 인형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와 배신감이 뒤섞인 목소리였죠. 이건. 상간녀 한진이가 강산을 쳐다봤어요. 오빠, 이 아줌마 누구예요? 아줌마라고요? 나 이 사람 부인이에요. 최강산 아내, 서인영. 진이의 얼굴이 굳었어요. 강산은 당황한 기색도 잠시 인형의 팔을 잡았죠. 야, 여기서 이러지 말고 밖에 나가서 얘기하자. 쪽팔리게. 쪽팔린 건 당신이잖아요. 손 놔요. 인형아, 제발 좀. 사람들 다 쳐다본다고. 강산이 인형을 밖으로 끌어내려 했어요. 인형은 뿌리치며 소리쳤죠. 싫어요. 여기서 다 얘기할 거예요. 당신 도대체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야, 인형아. 애들은 어떡하고 여기까지 왔어? 애들 혼자 둬. 애들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짓을 해요? 당신 정말 사람이에요. 인형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죠. 주변 손님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핸드폰을 꺼내 들었죠. 여보, 제발 밖에 나가자. 나 지금 진짜 미치겠어. 강산이 인형을 거의 질질 끌듯이 레스토랑 밖으로 데리고 나갔어요. 복도에 나온 강산은 주변을 살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인형아, 진정해. 일단 진정하고 얘기하자. 진정하라고요? 내가 어떻게 진정을 해요? 당신 지금 바람 피우고 있잖아요. 바람이 아니라 이건 좀 복잡한 문제야. 복잡한 문제. 정말 기가 막히네요. 저 여자가 누구예요? 진이는 나한테 소중한 사람이야. 소중한 사람이라고요? 하하하, 정말 웃기네요. 당신 정말 끝까지 뻔뻔하게 나올 거예요? 뻔뻔하긴 뭘 뻔뻔해. 인형아, 솔직히 말할게. 나 진이 사랑해. 진심으로. 인형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강산을 바라봤어요. 당신 지금 제정신이에요. 제정신이지. 인형아, 이건 어쩌면 하늘이 준 기회일지도 몰라. 우리 이혼하자. 뭐라고요? 나 진이랑 살고 싶어. 솔직히 말하면 애들 때문에 참고 살았어. 애들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만 기다리려고 했는데 시기가 좀 앞당겨진 것뿐이야. 인형은 그 자리에 주저앉을 것 같았어요. 당신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인형아,
객관적으로 생각해봐. 우리 사이 어떤지 당신도 알잖아. 이미 부부로서의 감정은 식은 지 오래야. 질려버린 여자한테 무슨 생일 선물을 해. 솔직히 떡볶이 한 그릇도 아까웠어. 강산의 말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인영의 가슴을 찔렀어요. 양육비는 넉넉하게 줄게. 그러니까 조용히 이혼해줘. 나 이제 진이랑 살고 싶어. 당신 정말 미쳤어요. 인영은 겨우 그 말만 내뱉을 수 있었어요. 미쳤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해. 어쨌든 나는 결정했어. 이혼 서류 준비해 둘 테니까 사인만 해줘. 그때 레스토랑 문이 열리며 진이가 나왔어요. 오빠, 괜찮아요? 저 안에 있을게요. 천천히 얘기하고 들어와요. 진이는 인영을 흘끗 쳐다보고는 다시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 태도가 너무나 뻔뻔했죠. 저 여자 때문에 당신 정신이 나간 거예요. 저 여자가 당신한테 뭘 어떻게 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어. 진이는 그냥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줘. 당신처럼 잔소리하거나 못났다고 욕하지 않아. 제가 언제 당신한테 욕을 했어요? 매일 했지. 눈빛으로, 표정으로, 말투로. 나한테 실망한 거 다 티 나더라고. 인영은 할 말을 잃었어요. 어쨌든 나는 결정했어. 애들 데리고 다른 데로 가. 저 안에 진이 혼자 있어서 가봐야 해. 강사는 그 말을 남기고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인영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엄마. 뒤에서 지민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인영은 황급히 눈물을 닦았죠. 엄마, 왜 여기 있어요? 음식 나왔는데. 지민아, 준호야. 미안해. 엄마가 갑자기 배가 아픈 것 같아. 우리 다른 데 가서 먹을까? 네. 엄마, 괜찮아요? 응, 괜찮아. 가자. 인영은 아이들의 손을 잡고 레스토랑을 나왔어요. 뒤를 돌아보고 싶지 않았죠. 그날 밤 인영은 아이들을 재우고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죠. 자정이 넘어서야 현관문이 열렸어요. 강산이 들어왔죠. 아직 안 잤어? 당신이랑 얘기해야죠. 얘기할 거 없어. 내 마음은 이미 정했다고 했잖아. 강산은 안방으로 들어가더니 큰 캐리어를 끌고 나왔어요. 옷을 싸기 시작했죠.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짐 싸는 거 안 보여? 나 나갈 거야. 설마 저 여자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 진이 오피스텔에서 당분간 지낼 거야. 당신 정말 이러는 거예요. 인영이 캐리어를 잡았어요. 강산이 인영의 손을 뿌리쳤죠. 손 치워. 나 진짜 화낼 거야. 화를 내야 할 사람은 나예요. 당신이 뭘 잘못했는지 알기나 해요. 잘못한 거 없어. 사랑하는 사람 생기는 게 잘못이야? 당신한테 미안한 건 있어. 그래, 미안해. 근데 나도 어쩔 수 없었어. 강사는 짐을 다 싸고 캐리어를 끌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여보, 잠깐만요. 우리 진짜 이럴 거예요? 애들 생각 좀 해요. 애들 때문에 이러는 거야. 나 더 이상 못 참겠어.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헤어지는 게 애들한테도 나아.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말이 돼. 불행한 부모 밑에서 크는 것보다 이혼한 부모 밑에서 크는 게 나아. 요즘 세상에 다들 그러잖아.
강산이 문을 열려고 하자 인영이 그의 팔을 잡았어요. 여보, 제발. 우리 다시 생각해봐요. 생각 다 했어. 나 진이랑 행복하고 싶어. 그게 뭐가 잘못이야? 당신한테는 가정이 있잖아요. 책임이 있잖아요. 책임? 웃기네. 난 10년 넘게 책임 다했어. 이제 나도 행복할 자격 있어. 강산이 인영의 손을 떼어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인영아, 당신 한 달 안에 나가줘. 네. 이 집 내 명의잖아. 나 진이랑 여기서 살 거야. 한 달이면 충분하지. 전세 구할 정도 돈은 있을 테니까. 인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강산을 바라봤어요. 당신 정말 악마예요. 악마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해. 어쨌든 한 달이야. 그때까지 나가지 않으면 법적 조치 취할 거야. 강산은 그 말을 남기고 문을 쾅 닫고 나갔어요. 인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어요. 16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요? 다음 날 아침 인영은 부은 눈으로 아이들을 학교에 보냈어요. 아이들은 엄마의 이상한 기분을 눈치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아이들을 보내고 나서 인영은 한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선배님. 인영아? 오랜만이네. 잘 지냈어? 전화기 너머로 따뜻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김윤서, 대학 동기이자 선배였죠. 선배님, 혹시 오늘 시간 되세요? 만나서 얘기 좀 하고 싶은데.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왜 그래? 전화로는 좀. 만나서 얘기해도 될까요? 그래, 알았어. 어디서 볼까? 강남역 근처 카페 어때? 네, 거기로 갈게요. 고맙습니다, 선배님. 2시간 후, 인영은 카페에서 윤서를 만났어요. 윤서는 인영의 초췌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죠. 인영아,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래? 인영은 울먹이며 어제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놨어요. 생일날 분식집에서 있었던 일, 레스토랑에서 목격한 남편의 바람, 그리고 이혼 통보까지. 윤서는 이야기를 듣는 내내 얼굴이 굳어갔어요. 최강산 그 자식이. 윤서는 분노로 떨렸어요. 선배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정말 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인영아, 울지 마. 내가 도와줄게. 선배님, 있잖아, 강산이 지금 어느 회사 다니지? 스카이테크라는 중견기업이요. 왜요? 윤서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거기 내가 상무로 있어. 네, 그럼 선배님이 남편 상사예요? 응. 강산이가 내 밑에 과장으로 있거든. 근데 그 자식 회사에서 날 엄청 욕하더라고. 내 귀에까지 다 들어왔어. 인영은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그리고 있잖아. 강산이 그 회사 어떻게 들어갔는지 알아? 모르는데요. 내가 추천했어. 인영이 남편이니까 특별히 신경 써서 뽑아줬지. 그런데 그 자식이 날 괴롭힌다고 소문내고 다니더라고. 윤서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선배님, 죄송해요. 제가 몰랐어요. 내가 왜 미안해. 잘못한 건 강산이지. 인영아, 그 자식한테 제대로 한 방 먹이고 싶지 않아. 네.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그 자식이 인영이한테 한 짓 몇 배로 갚아줄게.
윤서의 눈에서 예사롭지 않은 빛이 났어요. 선배님, 무슨 계획이 있으세요? 일단 인영이는 이혼하지 마. 절대로 합에 이혼해주면 안 돼. 네. 이혼은 할 거야. 근데 인영이가 최대한 유리하게 이혼해야지. 그리고 그 상간녀한테도 본때를 보여줘야 해. 윤서는 인영에게 자세한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며칠 후 강사는 회사에서 윤서 상무에게 호출을 받았어요. 최강산 과장님, 들어오세요. 강사는 긴장한 얼굴로 윤서의 사무실에 들어갔어요. 평소 자신을 괴롭히던 상무가 무슨 일로 부른 건지 궁금했죠. 앉으세요. 네, 상무님. 윤서는 서류를 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최 과장님, 회사 생활 어때요? 만족하세요? 아, 네. 그럭저럭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럭저럭이라. 혹시 회사에 불만 있으세요? 아니요, 전혀 없습니다. 강사는 식은땀을 흘렸어요. 설마 자신이 상무 욕한 게 들킨 건 아닐까요? 그렇군요. 그럼 좋은 소식이 있는데 들어볼래요? 좋은 소식이요? 네. 우리 회사가 독일 거래처와 1년간 업무 교류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로 했어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유능한 직원 한 명을 선발해서 독일에 보내려고 해요. 1년간 독일에서 근무하면서 선진 기술도 배우고 인맥도 쌓는 거죠. 강산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건 정말 좋은 기회네요. 그죠? 그리고 다녀오면 바로 승진이에요. 차장으로요. 거기에 스톡 옵션도 지급될 거예요. 한 2억 원 정도. 2억 원이요? 강사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어요. 네. 회사 상황에 따라 3억까지 갈 수도 있어요. 어때요? 좋은 기회죠? 네,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윤서는 잠시 서류를 넘기다가 말했어요. 그래서 제가 최 과장님을 추천하려고 해요. 저요? 네. 최 과장님 업무 능력도 좋고 독일어도 할 줄 안다고 들었어요. 아, 네. 대학 때 제2외국어로 배웠습니다. 강사는 거짓말을 했어요. 사실 독일어는 한마디도 못했죠. 그렇군요. 그럼 딱 맞네요. 근데 한 가지 걱정이 있어서. 걱정이요. 최 과장님 애 둘 있잖아요. 1년간 가족이랑 떨어져 지내야 하는데 괜찮을까요? 강사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어요. 이건 하늘이 준 기회였죠. 이혼하고 진이랑 독일로 가면 되잖아요. 괜찮습니다, 상무님. 아내도 이해해 줄 거예요. 아이들도 이제 컸고요. 그래요? 그럼 잘 됐네요. 그럼 일주일 내로 답 주세요. 출발은 6개월 후에요. 네, 감사합니다, 상무님. 강사는 신이 나서 사무실을 나왔어요. 그날 저녁 강사는 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진이야, 나 정말 좋은 소식 있어. 오빠, 무슨 일이에요? 회사에서 나를 독일에 보내기로 했어. 1년간 독일에서 근무하는 거야. 헐, 진짜요? 대박. 응. 그리고 스톡 옵션도 받아. 2억에서 3억 원 정도. 3억 원이요. 오빠, 진짜 대단해요. 그치? 그래서 말인데, 진이야. 우리 독일 같이 가자. 네, 저도요. 응. 나 곧 이혼할 거야. 그리고 진이랑 독일 가서 새로운 인생 살고 싶어. 오빠,
진짜요? 진짜 저랑 갈 거예요. 진이의 목소리가 기쁨으로 떨렸어요. 그럼 내가 진이 버리겠어. 오빠, 사랑해요. 강사는 행복한 상상에 잠겼어요. 독일에서 진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날 밤, 강사는 오랜만에 집으로 들어왔어요. 짐을 좀 챙기러 온 거였죠. 인영아, 있어? 네. 인영이 거실에서 나왔어요. 이혼할 마음 생겼어. 강산이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합의 이혼은 안 돼요. 나 변호사 선임했어요. 상간녀 소송이랑 위자료, 청구 소송 동시에 진행할 거예요. 야, 인영아. 정신 차려. 소송하면 너만 손해야. 손해 안 봐요. 내가 다 알아봤거든요. 레스토랑 CCTV 자료도 확보했어요. 당신 카드 내역, 샤넬백 구매 영수증까지 다 있어요. 강산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리고 위자료로 최소 3천만 원은 받을 수 있대요. 집도 제 명의로 넘겨야 하고요.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이 유책 배우자니까 당연하죠. 아, 그리고 양육비도 매달 200만 원씩 받을 거예요. 야, 인영아. 너 제정신이야? 제정신이에요. 오히려 당신이 제정신이 아니죠. 인영의 태도는 완강했어요. 소송으로 가면 시간 오래 걸려요. 최소 1년은 걸릴 거예요. 그동안 당신 회사 생활도 힘들어질 거고요. 강사는 당황했어요. 6개월 후 독일 가야 하는데 소송이 1년이나 걸린다면 큰일이었죠. 그래서 제안할게요. 조건 하나만 들어주면 조용히 합의 이혼해 줄게요. 조건이 뭔데? 이 집 대출금 1억 원 다 갚고 집을 온전히 제 명의로 넘기세요. 그러면 위자료 청구도 안 하고 상간녀 소송도 안 할게요. 1억 원이라고? 네. 이 정도면 양보하는 거예요. 위자료랑 재산 분할 청구하면 당신이 더 많이 줘야 하거든요. 강사는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1억 원. 적은 돈은 아니었지만 독일에서 받을 스톡 옵션을 생각하면 감당할 만했어요. 좋아. 1억 원 줄게. 근데 시간 좀 줘. 당장은 돈이 없어. 3개월 드릴게요. 3개월 안에 대출금 갚고 명예 이전하세요. 알았어. 강사는 마지못해 동의했어요. 다음 날부터 강사는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은행 대출을 받고 지인들에게 빌리고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까지 받았죠. 3개월 후 간신히 1억 원을 마련한 강사는 아파트 대출금을 상환하고 집을 인영 명의로 넘겼어요. 이제 됐지. 이혼 서류 내자. 네, 알았어요. 이혼 서류는 일주일 만에 처리되었어요. 법적으로 완벽한 남남이 된 거죠. 강사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회사에 출근했어요. 이제 3개월 후면 독일에 가는 거였죠. 그런데 그날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회사 로비에 큰 상자들이 배달되어 있었죠. 최강산 과장님 물건입니다. 네, 제가 주문한 거 없는데요. 발신인이 서인영 씨로 되어 있습니다. 강사는 의아해하며 상자를 열어봤어요. 안에는 자신이 회사에 두고 쓰던 개인 물품들이 가득했죠. 뭐야, 이게? 바로 그때 윤서가 나타났어요. 최 과장님, 무슨 짐이 이렇게 많아요? 아, 이게 아내가 보낸 거예요. 아내가요? 무슨 물건이에요?
그게 옷이랑 책 같은 거요. 독일 간다고 하니까 챙겨준 것 같아요. 윤서는 속으로 웃었어요. 그렇군요. 아내가 참 착하네요. 참, 독일 비자는 신청했죠. 네, 다 했습니다. 좋아요. 비행기표도 이번 주 안으로 예약하세요. 비서한테 연락하면 도와줄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강사는 신이 났어요. 이제 진짜 독일에 가는구나. 드디어 강산의 송별회 날이 밝았어요. 윤서는 이번 주 금요일 밤에 성대하게 파티를 열어주겠다고 약속했었죠. 최 과장님, 오늘 저녁 6시에 송별회 할 거예요. 꼭 참석하세요. 네, 상무님, 감사합니다. 강사는 회사 동료들에게 자랑했어요. 야, 나 오늘 송별회 한대. 상무님이 직접 열어주신다니까. 우와, 대단한데. 어디서 해? 글쎄, 아마 좋은 레스토랑이겠지. 강사는 기대에 부풀어 있었어요. 저녁 6시, 강사는 윤서가 알려준 주소로 갔어요. 그런데 도착한 곳은 고급 레스토랑이 아니었죠. 여기가 설렁탕집. 점심시간에 자주 가던 허름한 설렁탕집이었어요. 최 과장님, 왔어요? 윤서가 미소를 지으며 나타났어요. 상무님, 여기서 송별회를 하는 건가요? 네. 독일 가면 이런 뜨끈한 국물 그리울 것 같아서요. 특별히 여기로 정했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강사는 조금 실망했지만 티 내지 않았어요. 설렁탕집 안으로 들어가자 몇몇 동료들이 먼저 와 있었어요. 강산 형, 축하해요. 고생 많았어요. 동료들의 축하를 받으며 자리에 앉았어요. 자, 다들 주문하세요. 오늘은 제가 살게요. 윤서가 메뉴판을 나눠줬어요. 바로 그때 설렁탕집 문이 열렸어요. 강사는 고개를 돌렸다가 얼어붙었어요. 전 안에 서인영이 들어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는 진이가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죠. 뭐야? 강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일어섰어요. 오빠, 무슨 일이에요? 오빠가 여기서 만나자고 문자 보냈잖아요. 진이가 어리둥절한 얼굴로 말했어요. 내가 언제 그런 문자를. 제가 보냈어요. 윤서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상무님, 귀한 손님들이 빠지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대신 초대했어요. 이제 다 모였으니 진짜 송별회를 시작하죠. 윤서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최강산 과장님. 아니, 이제 과장님이라고 부르면 안 되겠네요. 최강산 씨. 무슨 말씀이세요? 이건 독일로 떠나는 영전의 자리가 아니에요. 애 둘 딸린 아내를 배신하고 회사에까지 누를 끼친 부도덕한 인간을 몰아내는 송별회예요. 강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상무님, 무슨 말씀을. 독일 거래처요? 그런 거 없어요. 처음부터 없었어요. 네. 스톡 옵션도 없고 승진도 없어요. 다 거짓말이었어요. 강사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최강산 씨가 지난 3개월간 서명했던 서류들 기억나세요? 서류요? 독일 파견 동의서라고 했던 그 서류들 말이에요. 그거 사실은 사직서였어요. 뭐라고요? 네. 오늘부로 그 사직서는 수리되었어요. 축하해요, 최강산 씨. 이제 당신은 백수예요. 강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윤서를 바라봤어요.
이게 무슨. 서인영 씨를 속이고 바람을 피운 것도 모자라서 회사에서 저를 욕하고 다녔죠. 제가 괴롭힌다고. 사실은 제가 최강산 씨를 이 회사에 특채로 넣어준 거예요. 이인영이 남편이니까 특별히 봐준 거였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원수로 갚더군요. 강사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래서 인영이랑 함께 계획을 짰어요. 최강산 씨한테 제대로 한 방 먹이기로요. 진이가 소리쳤어요. 이게 무슨 사기예요? 경찰 부를 거예요. 사기라고요? 증거 있어요. 모든 서류는 합법적이에요. 최강산 씨가 자발적으로 사직서에 서명했어요. 윤서는 서류 뭉치를 꺼내서 강산 앞에 던졌어요. 여기 있어요. 당신 서명 다 되어 있죠? 강산은 서류를 보고 절망했어요. 정말로 사직서였던 거예요. 그리고 최강산 씨, 혹시 대출 받으셨죠? 회사 직원이라는 명목으로요. 그건 내일 당장 은행에 퇴사 서류 보낼 거예요. 그럼 대출금 상환 압박이 들어올 거예요. 일시 상환 요구받을 수도 있고요. 진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오빠, 이게 무슨 소리예요? 오빠 대출 받았어요? 진이야, 이건. 오빠가 돈 많다고 했잖아요. 능력 있다고 했잖아요. 진이야, 진정해. 내가 설명할게. 설명은 무슨, 오빠 지금 백수잖아요. 그럼 나한테 준 샤넬 백은 뭐예요? 빚내서 산 거예요? 진이는 자신의 가방을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이거 진짜 샤넬 맞아요? 설마 짝퉁 아니죠? 강사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인영이 조용히 말했어요. 진품이에요. 제 남편이 1억 원 빚내서 저한테 준 돈으로 산 거니까요. 1억 원이요? 진이가 경악했어요. 네. 그리고 그 1억 원으로 저는 아파트 대출금을 갚았어요. 이제 그 집은 온전히 제 거예요. 최강산 씨는 빈털털이죠. 진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강산을 쳐다봤어요. 오빠가 저한테 거짓말한 거예요. 진이야, 나 진짜 진이 사랑해. 나 다시 일자리 구할게. 우리. 싫어요. 저 이런 한심한 남자 싫어요. 진이는 강산의 손을 뿌리치고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진이야, 진이. 강산이 뒤따라 나가려고 하자 윤서가 막아섰어요. 최강산 씨, 이제 갈 곳도 없죠. 집도 없고, 돈도 없고, 직장도 없고. 제발 이러지 마세요. 이러지 말라고요. 최강산 씨가 인영이한테 뭘 했는데요. 생일날 떡볶이 한 그릇 사주고는 고맙게 생각하라고 했죠. 다른 여자한테는 1천만 원짜리 가방을 선물하면서요. 강사는 할 말을 잃었어요. 인영이가 당신한테 무슨 잘못을 했어요? 16년간 당신 뒷바라지하고 애 둘 키우고 집안일 다 하면서 살았잖아요. 그런데 당신은 뭘 했어요? 윤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최강산 씨, 당신은 인간 쓰레기예요. 그리고 인간 쓰레기는 대가를 치러야 해요. 강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모든 게 끝났다는 걸 깨달았죠. 인영은 강산을 내려다보며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당신이 나한테 했던 말 기억해요? 질려버린 여자한테 무슨 생일 선물이냐고 했죠. 떡볶이 한 그릇도 아까웠다고요. 인영아, 이제 당신은 그 떡볶이조차 사 먹기 힘들 거예요. 잘 살아요, 최강산 씨. 인영은 돌아서서 설렁탕 집을 나갔어요. 윤서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죠. 강사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동료들은 하나둘 자리를 떴고 결국 그만 홀로 남았죠. 설렁탕집 주인이 다가와서 물었어요. 손님, 주문 안 하실 거예요? 아, 네, 설렁탕 하나 주세요. 7,000원입니다. 강사는 지갑을 열어봤어요. 10,000원짜리 한 장이 전부였죠. 그날 밤, 강사는 진이가 있는 오피스텔로 갔어요. 하지만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죠. 진이야, 나야. 문 좀 열어줘. 대답이 없었어요. 진이야, 제발. 우리 얘기 좀 하자. 한참을 기다렸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다음 날, 강사는 병원에서 눈을 떴어요. 길에서 쓰러진 걸 누군가 발견해서 신고했다고 했죠. 퇴원하고 오피스텔로 돌아갔지만 진이는 이미 떠나고 없었어요. 짐도 모두 사라졌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진이는 강산이 마련했던 독일행 비행기표를 가지고 혼자 한국을 떠났다고 했어요. 강산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집도 없고 돈도 없고 직장도 없고 사랑하는 사람도 없었죠. 그는 일용직을 전전하며 간신히 생계를 유지했어요. 하지만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죠. 가끔 인영에게 연락해서 돈을 빌려달라고 애원했어요. 인영아, 제발. 나 지금 정말 힘들어. 조금만 빌려줘. 안 돼요. 우리 이미 남남이에요. 인영아, 우리 다시 합칠 수는 없을까? 안 돼요. 당신 때문에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이제 전화하지 마세요. 인영은 단호하게 전화를 끊었어요. 몇 달 후, 강사는 그 분식집 앞에서 발견되었어요. 인영과 함께 마지막 생일을 보냈던 그 분식집이었죠. 사장님, 컵떡볶이 하나만 주세요. 3,000원입니다. 강사는 주머니를 뒤져서 동전을 꺼냈어요. 3,200원이 전부였죠. 컵떡볶이를 들고 분식집 앞 벤치에 앉았어요. 예전에는 5,000원짜리 떡볶이도 비싸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3,000원짜리 컵떡볶이도 사치였죠.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난 그저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하고 싶었을 뿐인데.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시간이 흘러 인영의 삶에는 평화가 찾아왔어요. 윤서의 도움으로 회사에 입사한 인영은 경력 단절의 어려움을 딛고 금세 적응했어요. 인영 씨, 이번 프로젝트 정말 잘 해주셨어요. 아니에요, 과장님. 아직 배울 게 많아요. 겸손하시네요. 이번에 정규직 전환 추천할게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인영은 정규직 사원이 되었고, 이제는 당당하게 자신의 일을 해내고 있었어요. 두 아이는 어느덧 초등학교 3학년과 1학년이 되었어요. 엄마, 우리 이번 주말에 윤서 이모네 가죠. 그래, 캠핑 가기로 했잖아. 우와, 신난다. 주말이면 윤선의 가족과 함께 캠핑을 가거나 여행을 다니며 인영과 아이들은 이전에는 몰랐던 소소한 행복을 누리고 있었어요. 올해 인영의 41번째 생일은 특별했어요. 엄마, 생일 축하해요. 지민이와 준호가 고사리 손으로 편지와 종이꽃을 건넸어요. 사랑하는 엄마, 생일 축하해요.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멋진 엄마예요. 조금만 더 크면 제가 꼭 미역국 끓여드릴게요. 사랑해요. 인영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이번 눈물은 슬픔이 아니었죠. 감사와 희망의 눈물이었어요. 고마워, 지민아, 준호야.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 인형은 아이들을 끌어안았어요. 그날 저녁 윤서가 케이크를 들고 찾아왔어요. 인형아, 생일 축하해. 선배님, 고마워요. 정말 많이 도와주셔서. 뭘? 우리 친구 아니야. 그리고 나도 고마워. 인형이 덕분에 회사에서 일 잘하는 직원 한 명 얻었잖아. 두 사람은 웃으며 케이크에 촛불을 켰어요. 자, 소원 빌어. 인형은 눈을 감고 소원을 빌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길. 그리고 나를 도와준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길. 촛불을 끄고 나서 인형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한강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죠. 1년 전 이곳에서 남편의 배신을 목격했던 그날. 그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죠. 인형은 배신의 아픔을 딛고 일어섰고 새로운 삶을 꽃피웠어요. 엄마, 케이크 먹어요. 아이들의 목소리에 인형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먹자. 우리 맛있게 먹자. 배신의 쓴맛으로 시작되었던 생일은 이제 사랑스러운 아이들의 온기로 가득 찬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축복받은 날이 되었어요. 인형은 자신의 곁을 지켜주는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앞으로도 씩씩하게 살아갈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아이들이 물어볼지도 모르죠. 엄마, 아빠는 어디 있어요? 그때 인형은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아빠는 아빠 길을 가고 있어. 우리는 우리 길을 가는 거야. 인형의 새로운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었어요. 과거의 상처는 아물었고 미래의 희망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죠. 1년에 단 하루, 오직 자신만을 위한 날. 이제 그날은 배신과 슬픔의 날이 아니라 사랑과 희망의 날이 되었어요. 서인영의 생일은 더 이상 아픔의 기억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축복의 날이 되었답니다.